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사 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노령연금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노령연금, 또 분할연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보통은 국민연금 하면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기간은 8년인데 별거를 3년 반을 했어요. 실제 혼인기간은 4년 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8년이 돼도 연금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거나 가출도 혼인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순수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혼인기간 중에 연금 가입한 기간이 또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년을 살고 헤어졌는데 그 혼인기간 중에 연금을 분 기간이 4년 11개월이다. 그리고서는 이혼을 했다. 1개월이 모자르기 때문에 연금 분할이 안 됩니다. 한두 달 참았다가 이혼하시는 게 분할연금을 받을 쪽에서는 유리하겠지요. 세 번째 조건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이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개정이 되었어요. 1952년생은 만 60세부터 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점점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뒤로 밀리는 거죠. 네 번째 조건은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여야지 됩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에요. 근데 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그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지 이혼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군인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내가 분할연금을 받기 전에 나의 전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나의 전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율이 높아져서 젊었을 때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젊었을 때 이혼을 하면은 분할연금을 받기까지 20년, 30년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도 내가 분할연금을 이제부터 받는구나, 다음 달부터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선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그때 그 연금을 지급해 달라. 미리 청구를 하는 건데 그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선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젊을 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선청구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쭉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못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5년 이내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난다. 분할연금을 받을 그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그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여기서 분할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안재영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혼할 때 분할연금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분할연금의 조건 중에 혼인기간을 따질 때 별거나 가출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부부가 유학을 한다거나 한쪽이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한 1, 2년 동안. 그런 것도 혼인기간에 산정이 안 되나? 이제 분할연금에서 혼인 기간을 따지는 거는 숫자적으로 이제 기간을 계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부부가 얼만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이 부부는 형식적으로 부부였지만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라고 볼 수 없는지 이 부분을 따지겠다는 얘기거든.
그건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기여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야.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 뭐 남편이 일을 하면서 이제 연금을 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의 기여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 부부가 서로 간에 애정도 없고 보지도 않고 뭐 서로 간에 파탄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아내의 기여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데 뭐 남편이 외국에 3년을 파견 나가 있어서 못 봤다. 이런 경우에는 별거로 치지 않는 거지.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서로 의사연락도 되고 통화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같은 동네에 살지만 서로 간에 뭐 집을 따로 얻어놓고 뭐 아이들 때문에 최소한으로 왕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이 또 파탄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 기간 여부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파탄되지 않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거야.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 국민연금을 이렇게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헤어질 때? 우리나라는 법률론주의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 부부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치.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로 인정해주는 조항들이 몇 개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이 연금에 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분할연금에 관한 거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만 안 했지 남들과 똑같은 부부였다는 걸 입증하기만 하면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사실은 혼인신고는 없었잖아. 그러면 연금 지급기관에서 뭘 갖고서는 그 사람들한 부부였다는 것을 알고서는 지급을 해줘. 맞아.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데 그 연금 지급기관에서 너네 그럼 몇 년 동안 부부였어 물어보면 그 둘이 그냥 손잡고 가서 우리 몇 년 부부였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실 그런 식으로 연금이 지급돼도 문제인 거잖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건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요.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관련 재판이 있거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한 그 사실혼 부부다 라는 판단을 받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지 이제 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뭐 주변 사람들의 증명서나 우리 뭐 부모님의 사실확인서나 이렇게 가져가서 뭐 담당 공무원을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그것만 받고 이게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원에 그런 서류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면서 남편한테 한 번에 그냥 많은 재산을 받았어. 일시금으로. 이제 받기로 그런 했어. 경우가 이후로는 위자료건 재산 분할이건 일절 청구하지 않겠다. 그치. 그런 경우 많지. 일시금으로 받고 그렇게 일절 내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렇지. 있지.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몽땅 이걸로 줬으니까 이후로는 어떤 돈도 안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이 지금 현재 재산에서 이거를 내가 일시금으로 나눠서 받은 거고 연금은 나는 별도로 또 청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그치. 한단 그것도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럴 경우에 이혼을 했어.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연금 분할 청구를 했다. 그치. 실무 이런 경우가 있어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좀 과거에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금 분할을 재산 분할이랑 같은 법적 성질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합의서를 쓴 이상 끝이야. 절대 저걸 더 청구를 하지 못해. 근데 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중에서는 이 연금 분할은 재산 분할의 일부다. 재산 분할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거는 재산 분할의 성격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냥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국가적인 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 분할에서 내가 그 합의서를 써서 안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별개로 청구하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양립되고 있었거든. 둘 다 일리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 대법원에서 정리를 했어. 대법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연금 분할은 재산 분할이랑 별개로 봐야 된다. 사후적인 생활 유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돼서 합의서에 명확하게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라던가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함부로 그 청구를 배척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 연금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안 만진 합의서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연금 분할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그럼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의견을 명확히 해야 되겠네. 그렇지. 명확히 하고 모호하게 해버리면은 연금 분할은 그냥 내가 나중에 가서 이혼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합의서에다가 연금 분할을 갖다가 뭐 100대 빵 이렇게 쓰면은 그대로 인정이 그렇지. 되는 포기도 건가? 가능해. 연금 분할도 뭐 어쨌든 포기도 가능한 거니까 5대5로 하자 원칙대로 아니면은 4대6, 7대3으로 하자 뭐 10대0으로 하자 다 가능한 거야. 오늘 궁금한 점이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나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